새벽 6시. 알람 소리 없이도 눈이 떠진다. 일은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던 습관은 이제 더 이상 일어나 줄 사람이 없어도 변하지 않는다. 김영수, 72살. 퇴직한 지 벌써 10년째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는 3년이 되어 간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예전 같지 않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냉장고 문을 열면 텅 빈 선반들. 계란 3개, 김치통 하나, 우유 한 팩. 젊었을 때는 몰랐다. 혼자 밥 먹는 일이 이렇게 서글픈 줄은. 계란 하나를 꺼내 프라이팬에 올린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만이 적막한 아침을 깬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면 아내가 이미 밥상을 차려놓고 있을 시간이었다. 여보, 밥 차렸어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김칫국 한번 떠먹어봐요. 간이 괜찮나? 먹을 만하네. 먹을 만하긴. 맛있다고 하면 입 아파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 무뚝뚝한 대답 하나하나가 아내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돌아올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자꾸만 그때 그 순간들이 떠오른다. 계란 프라이 하나를 밥 위에 얹는다. 상을 차릴 것도 없다. 그냥 부엌 식탁에 앉아 혼자 먹으면 그만이다. 숟가락을 든다. 한 입 뜬다. 씹는다. 삼킨다. 맛이 없다. 아니, 맛을 모르겠다.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일이 그저 기계적인 동작일 뿐이다. 예전에는 이 시간이 소란스러웠다. 출근 준비로 바쁜 아들, 학교 갈 준비로 야단법석인 손녀, 그 사이에서 이것저것 챙기느라 분주한 아내. 아빠, 양말 어디 있어요? 할아버지, 제 숙제 공책 못 봤어요? 여보, 애들 좀 챙겨줘요. 나 밥상 차리느라 바빠 죽겠어요. 그때는 시끄럽고 정신없었다. 좀 조용히 좀 하라고 밥이나 먹자고 짜증을 낸 적도 있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밥이나 먹어.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이 이래야죠. 조용하면 그게 더 쓸쓸한 거예요. 아내 말이 맞았다. 조용한 게 더 쓸쓸하다. 이렇게 혼자 밥 먹는 게 더 쓸쓸하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한다. 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젓가락 한 쌍. 금방이다. 예전 같으면 싱크대에 그릇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을 켠다. 아침 뉴스가 나온다.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날씨 이야기.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창밖을 본다. 아파트 단지 앞 공원에는 벌써 운동 나온 사람들이 보인다. 다들 둘씩 짝을 지어 걷는다. 혼자 걷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영수는 생각한다. 나도 나가볼까? 하지만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나가서 뭐 하나? 누구와 이야기하나? 인사할 사람도 별로 없다. 은퇴하고 나니 인간관계가 다 끊어졌다. 회사 동료들과는 처음 몇 년은 연락하고 지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뜸하다. 모두들 자기 생활에 바쁘다. 휴대폰이 울린다.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이번 주말에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매번 똑같은 메시지다. 바쁘다고, 다음에 가겠다고. 영수는 답장을 보낸다. 그래. 바쁘면 오지 마. 나 괜찮다. 괜찮을 리 없다. 하지만 뭐라고 하겠는가.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는데 늙은 부모 신경 쓰느라 자기 인생 망치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계를 본다. 아직 아침 8시다. 하루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 무료하다.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배가 고프지 않다. 아침을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점심을 먹어야 하나 싶다. 하지만 안 먹으면 기운이 없다. 냉장고를 다시 연다.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귀찮다. 그냥 빵이나 먹을까?
그것도 귀찮다. 결국 라면을 끓인다. 물을 끓이고 면을 넣고 스프를 넣는다. 계란 하나를 풀어 넣는다. 파라도 썰어 넣으면 좋으련만 그것도 귀찮다. 라면이 끓어오른다. 냄비째 식탁에 가져와 앉는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먹는다. 뜨겁다. 혀가 될 것 같다. 하지만 멈추지 않는다. 빨리 먹고 치워야 할 것 같다. 혼자 먹는 밥은 빨리 먹게 된다. 천천히 음미하며 먹을 이유가 없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대화할 사람도 없으니. 젊었을 때는 혼자 먹는 밥이 자유로웠다. 출장 갔을 때, 야근하고 혼자 먹을 때 편하고 좋았다. 아무 눈치 안 보고 빨리 먹고 싶으면 빨리 먹고 천천히 먹고 싶으면 천천히 먹고.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지금의 혼자 밥 먹기는 자유가 아니다. 고독이다. 외로움이다. 라면을 다 먹고 국물까지 마신다. 짜다. 나트륨 과다 섭취, 건강에 안 좋다는 거 안다. 하지만 상관없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건강 챙겨서 뭐하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문득 아내 생각이 난다. 여보, 라면, 국물은 남기세요. 몸에 안 좋아요. 괜찮아. 이 맛에 라면 먹는 거지. 에이, 나중에 혈압 올라가면 그때 또 고생인데. 아내는 늘 영수의 건강을 챙겼다. 짜게 먹지 말라고, 기름진 거 적게 먹으라고, 야채 많이 먹으라고. 그때는 잔소리로만 들렸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다 사랑이었다. 혼자 남고 나니 아무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게 이렇게 허전한 줄은 몰랐다. 오후 시간이 흐른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졸다가 화장실 가다가 또 소파에 앉는다. 반복이다. 매일매일이 똑같다. 창밖을 본다. 햇살이 좋다.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또 든다. 하지만 역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전화가 울린다. 오랜만이다. 누구지? 화면을 본다. 옛날 회사 동료 박 과장이다. 여보세요? 영수야. 오랜만이야. 잘 지내? 그래, 잘 지내지. 뭐 자네는? 나야 뭐. 그럭저럭. 오늘 시간 있으면 점심이나 할까 해서 전화했는데. 벌써 저녁 되네. 저녁은 어때? 저녁. 글쎄, 나 별로 안 나가서. 에이, 뭐야. 오랜만에 만나자. 나 혼자 먹기 심심해서 그래. 그래. 알았어. 어디서 볼까? 영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쉰다. 나가기 싫다. 하지만 거절하기도 뭐하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오랜만이다. 옷을 갈아입는다. 면도를 한다. 거울을 본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는 희끗희끗하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가기 전에 아내가 챙겨줬다. 여보, 그 옷 말고 이 옷 입어요. 면도 깨끗하게 하고 가요. 지갑 챙겼어요? 그때는 잔소리 같았는데 이제는 그게 그립다. 식당에서 박 과장을 만났다. 3년 만이다. 박 과장도 많이 늙었다. 머리가 더 휘어졌고 허리가 구부정하다. 야, 오랜만이다. 그러게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 자네도 건강해 보이네. 건강하긴 그냥 하루하루 지내지 뭐. 둘은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본다. 삼겹살 정식, 불고기 정식, 제육볶음. 뭘 먹어도 비슷비슷하다. 나는 삼겹살 정식, 자네는? 나도 그걸로. 주문을 하고 기다린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예전에는 회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이제는 할 이야기가 없다. 자네 아들은 잘 있나? 응. 잘 있지. 바빠서 자주는 못 보지만. 그렇지. 요즘 젊은 애들 다 바쁘지. 우리 딸애도 마찬가지야. 부인은 잘 계시고? 작년에 갔어, 암이었어.
미안해, 몰랐네. 괜찮아, 자네도 힘들었잖아. 자네 와이프도 3년 됐지. 응, 3년 됐어.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둘 다 배우자를 잃은 호랍이다. 혼자 사는 외로움을 안다. 그래서 더 할 말이 없다. 음식이 나온다. 삼겹살 정식.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푸짐하다. 하지만 입맛이 없다. 영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한다. 혼자 먹는 밥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허전하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먹던 밥이 그립다. 30년 전 영수가 40살이었을 때다. 아들이 중학생이었고 회사 일이 가장 바쁠 때였다. 매일 밤 늦게 들어와서 아내가 차려놓은 저녁을 먹었다. 아내는 영수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밥을 먹었다. 늦었네요. 피곤하죠? 응.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밥은? 차려놨어요. 빨리 먹어요. 식기 전에. 아내가 차려놓은 밥상에는 늘 영수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있었다. 계란말이, 김치찌개,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영수는 그때 그 밥상이 당연한 줄 알았다. 아내가 차려주는 게 당연하고, 맛있는 게 당연하고, 따뜻한 게 당연한 줄 알았다. 맛있네. 맛있으면 많이 먹어요. 기운 차려야죠. 당신은 안 먹어? 저는 먼저 먹었어요. 당신 들어오기 전에. 왜? 같이 먹지? 같이 먹으면 당신 밥 식잖아요. 빨리 먹어야죠. 아내는 늘 그랬다. 자기는 먼저 먹고 영수가 들어오면 따뜻한 밥을 차려주었다. 영수는 그게 고마운 줄도 몰랐다.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밥은 아내가 하는 거고 자신은 돈을 벌어오는 거라고. 영수는 삼겹살을 씹으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지만 그래도 자꾸만 후회가 밀려온다. 왜 그때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왜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을까? 영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나서. 나도 그래. 자꾸 생각나같이 밥 먹던 게. 박 과장도 눈시울을 붉힌다.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묵묵히 밥을 먹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천천히 걷는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데 공원 벤치에 노부부가 앉아 있다. 둘은 손을 잡고 있다. 나란히 앉아서 석양을 바라본다. 그 모습이 평화로워 보인다. 영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본다. 부럽다. 저렇게 늙어서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아내와 함께 저 벤치에 앉아 있을 걸. 손을 잡고 석양을 바라볼 걸.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영수는 고개를 돌린다.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 집으로 들어간다. 텅 빈 집. 불을 켜도 여전히 어둡게 느껴진다.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을 켠다. 드라마가 나온다. 젊은 남녀가 사랑을 이야기한다. 영수는 채널을 돌린다. 뉴스가 나온다. 세상 이야기. 영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 채널을 또 돌린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온다. 사람들이 웃는다. 영수는 웃지 못한다. 채널을 또 돌린다. 결국 텔레비전을 끈다. 고요한 집.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린다. 영수는 앨범을 꺼낸다. 오래된 사진첩.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페이지를 넘긴다.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온다. 결혼식 사진.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내. 턱시도를 입은 영수. 둘 다 너무나 젊고 행복해 보인다. 영수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본다. 이 사진 속의 청년이 자신인 게 믿기지 않는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다음 페이지를 넘긴다.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에 갔었다.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다. 여보, 여기서 사진 찍어요. 그래,
좋아, 이리 와. 바다가 정말 예쁘네요. 우리 자주 오자고요? 그래. 자주 오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매년 여행 다니자. 에이, 돈은 무슨. 그냥 둘이 함께 있으면 되죠. 그때 아내가 한 말. 둘이 함께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이제야 뼈저리게 와닿는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여행을 자주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 함께 있는 게 중요했다. 하지만 영수는 그걸 몰랐다. 돈을 벌어야 한다고, 승진해야 한다고, 회사 일이 바쁘다고, 그렇게 아내와의 시간을 뒤로 밀었다. 영수는 사진첩을 덮는다.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가슴이 너무 아프다.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본다. 잠이 오지 않는다. 옆자리가 비어 있다. 아내가 누워 있어야 할 자리. 이제는 영원히 빈자리로 남을 자리. 영수는 눈을 감는다. 눈물이 흐른다. 소리 없이 운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혼자 밥 먹는 일이 이렇게 서글픈 줄은, 혼자 자는 밤이 이렇게 외로운 줄은. 다음 날 아침, 또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새벽 6시, 알람 없이 눈이 떠진다.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계란, 김치, 우유. 어제와 똑같다. 계란을 꺼내 프라이팬에 올린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 혼자 밥을 먹는다. 맛이 없다. 어제도 그제도 매일 같은 맛이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로 나온다. 창밖을 본다. 오늘은 날씨가 흐리다. 곧 비가 올 것 같다. 문득 생각이 난다. 아내가 좋아하던 식당. 같이 자주 가던 곳. 오랜만에 나가볼까? 혼자서. 영수는 옷을 갈아입는다. 외출 준비를 한다. 지갑을 챙기고 열쇠를 챙긴다. 문을 나선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간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니 바람이 분다. 쌀쌀하다. 식당까지 걸어간다. 10분 거리. 예전에는 아내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던 길. 식당에 도착한다. 간판은 그대로다. 하지만 주인이 바뀌었다. 낯선 얼굴이 영수를 맞는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한 명이요. 네, 이쪽으로 앉으세요. 영수는 구석 자리에 앉는다. 메뉴를 본다. 가격이 올랐다. 음식 이름도 조금 바뀌었다. 하지만 아내가 좋아하던 메뉴는 아직 있다. 김치찌개 정식. 김치찌개 개정식 하나요. 네, 잠시만요. 기다리는 동안 영수는 주위를 둘러본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많다. 부부, 아이들, 할머니까지. 3대가 함께 온 가족도 있다. 영수만 혼자다. 음식이 나온다. 김치찌개, 밥, 반찬들. 예전과 비슷하다. 영수는 숟가락을 든다. 한 입 먹는다. 맛이 다르다. 예전 그 맛이 아니다. 아니, 맛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혼자 먹고 있다는 거다. 앞에 아내가 없다는 거다. 여보, 이 집 김치찌개 정말 맛있죠? 그래. 맛있네. 우리 자주 오자고요. 주말마다 올까요? 주말마다는 좀 집에서 먹어도 되잖아. 그래도 가끔은 외식도 해야죠. 맨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요. 영수는 숟가락을 놓는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다. 목이 메인다. 눈물이 또 나올 것 같다. 계산을 하고 나온다.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영수는 비를 맞으며 걷는다. 우산도 없이 그냥 걷는다. 옷이 젖는다. 머리가 젖는다. 하지만 상관없다. 비가 눈물을 가려준다. 혼자 우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옷을 갈아입는다.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는다. 거울을 본다. 초라한 모습, 늙고 외로운 노인. 소파에 앉아 또 텔레비전을 켠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된다.
누군가 문을 두드린다. 영수는 놀란다. 누구지? 아들인가? 문을 연다. 옆집 아주머니다. 영수 씨,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네? 네, 있습니다만. 사실은요, 저희 집에서 떡을 만들었는데 너무 많이 만들어서요. 좀 나눠드리려고요.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에이, 괜찮긴요. 그냥 받으세요. 혼자 사시니까 드실 것도 마땅찮으시잖아요. 영수는 떡을 받는다. 따뜻하다. 방금 만든 것 같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그리고 영수 씨, 혹시 내일 모레 경로당에서 식사 모임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경로당요? 저는 그런데 잘 안 가서. 한 번만 가보세요. 집에만 계시면 답답하잖아요. 같은 동네 사시는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글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일 모레 아침에 다시 들를게요. 옆집 아주머니는 웃으며 돌아간다. 영수는 문을 닫고 떡을 들고 부엌으로 간다. 접시에 담는다. 따뜻한 김이 올라온다. 한 입 먹는다. 맛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음식. 영수는 눈물이 난다. 이 작은 친절이 이렇게 가슴을 울릴 줄 몰랐다.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것. 그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이틀 후, 영수는 옆집 아주머니를 따라 경로당에 갔다. 처음 가보는 곳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 가까운데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많다. 20명은 되는 것 같다. 여러분, 소개할 분이 있어요. 우리 옆집에 사시는 영수 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수는 자리에 앉는다. 어색하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니 불편하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친절하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이야기를 건넨다. 영수 씨라고? 몇 동에 사세요? 백이동입니다. 우리 집이랑 가깝네요. 우리는 103동이에요. 혼자 사세요? 네. 그럼 우리랑 똑같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혼자 살아요. 영수는 놀란다.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혼자? 자신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음식이 나온다. 비빔밥, 국, 반찬들. 여럿이 함께 나눠 먹는 음식. 영수는 숟가락을 든다. 한 입 먹는다. 맛있다. 아니, 맛의 문제가 아니다. 여럿이 함께 먹으니 좋다. 혼자 먹는 게 아니니 좋다. 영수 씨 입맛 없으세요? 좀 드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혼자 사시면 잘 안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세요. 맞아요. 저도 처음엔 안 나왔는데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다. 혼자 있으면 안 먹게 된다. 먹어도 맛이 없다. 하지만 이렇게 함께 먹으니 다르다.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진다. 식사를 마치고 다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영수는 조용히 듣는다. 말은 별로 하지 않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구나. 자신만 외로운 게 아니구나. 우리 아들 녀석도 바빠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와요. 그래도 오기라도 하면 다행이죠. 우리 딸은 외국 살아서 전화도 잘 못해요. 뭐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해야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다.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다. 그걸 이해하는 게 부모다. 비록 외롭지만 그래도 이해해야 한다. 경로당에서 돌아오는 길. 영수는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아내가 그립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됐다. 집에 들어가 소파에 앉는다.
텔레비전을 켠다. 하지만 오늘은 채널을 자주 돌리지 않는다. 그냥 한 프로그램을 집중해서 본다. 휴대폰이 울린다. 아들이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바쁘지 않아? 바쁘긴 한데 그래도 가야죠. 너무 오래 못 갔네요. 그래, 기다릴게. 아버지,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아니야. 괜찮아, 그냥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영수는 한참을 앉아 있다. 아들이 온다. 이번 주말에 갑자기 기다려진다. 오랜만에 뭔가를 기대하게 된다. 영수는 냉장고를 본다. 텅 비어 있다. 아들이 오면 뭘 해줄까? 마트에 가야겠다. 장을 봐야겠다. 오랜만에 요리를 해봐야겠다. 영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간다. 마트로 향한다. 마트에서 장을 본다. 고기, 야채, 과일. 오랜만에 장바구니가 가득 찬다. 계산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 무겁다. 하지만 기분이 좋다. 집에 와서 냉장고에 차곡차곡 넣는다. 냉장고가 가득 찬다. 영수는 냉장고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이 가득 찬 냉장고가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 이제 아들이 오면 맛있는 음식을 해줄 수 있다. 주말이 왔다. 아들이 올 날이다. 영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한다. 거실을 쓸고 닦고 정리한다.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한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나물, 전. 오랜만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한다. 손이 서툴다. 하지만 정성을 다한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린다. 영수는 급히 손을 씻고 현관으로 달려간다. 문을 연다. 아들이 서 있다. 그리고 손녀도 함께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서 와, 지우도 왔네.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지우가 영수에게 안긴다. 영수는 손녀를 꼭 안는다. 따뜻하다. 이 작은 체온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 들어와, 밥 준비했어. 아버지가 직접 하셨어요? 그래, 너희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셋이 함께 식탁에 앉는다. 영수가 차린 음식들이 상에 가득하다. 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할아버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이다. 그래, 많이 먹어. 셋이 함께 밥을 먹는다. 오랜만에 여럿이 함께 먹는 밥. 영수는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참는다. 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다. 이 행복한 순간을.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경로당도 다니고. 경로당이요? 아버지가? 응, 옆집 아주머니가 데려가 주셔서. 나쁘지 않더라. 그거 잘 됐네요.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 나가시는 게 좋죠? 할아버지, 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자주 와.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밥을 다 먹고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눈다. 지우는 학교 이야기를 하고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한다. 영수는 조용히 듣는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 소란스러움이, 이 시끄러움이 좋다. 저녁이 되어 아들과 지우가 돌아갈 시간이다. 영수는 아쉽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보낼 수밖에 없다. 조심해서 가. 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다음 주에? 정말? 네,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동안 너무 못 와서 죄송해요. 아니야. 괜찮아, 바쁜 건 아니까.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지우야. 아들과 지우를 배웅하고 문을 닫는다. 텅 빈 집.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르다. 여전히 외롭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 외롭다. 다음 주가 되었다. 영수는 다시 경로당에 간다. 이제는 조금 익숙하다. 어르신들의 얼굴도 기억난다. 영수 씨 또 오셨네요. 네. 지난번에 좋아서요. 그럼 앞으로 자주 나오세요. 우리 목요일마다 모여요. 그래요?
그럼 다음에도 올게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영수는 조금씩 마음을 연다.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낸다. 저도 아내를 3년 전에 보냈어요.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아직도 힘들어요. 특히 혼자 밥 먹을 때. 우리 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는 거죠. 혼자 먹으면 맛없으니까. 맞아요.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음식은 같아도 마음이 다르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맞다. 함께 먹으면 다르다. 혼자가 아니니까. 외롭지 않으니까. 그날 저녁 영수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는다. 여전히 혼자다. 하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 오늘 경로당에서 나눈 이야기들이 생각난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생각난다. 영수는 밥을 먹으며 생각한다. 혼자 밥 먹는 일이 여전히 서글프다. 아내가 그립다. 함께 먹던 그 시간이 그립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혼자라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라는 걸. 혼자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젊었을 때는 몰랐다. 혼자 밥 먹는 일이 이렇게 서글픈 줄은. 하지만 이제는 안다. 혼자 밥 먹어도 괜찮다는 것도, 혼자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쉽지 않다. 매일 외롭다. 매일 아내가 그립다. 하지만 그래도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경로당에 가고, 아들을 만나고,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며, 어느 날 영수는 옛날 사진첩을 다시 꺼낸다. 예전처럼 슬프기만 한 건 아니다. 이제는 미소도 짓게 된다. 아내와 함께한 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영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린다. 여보, 나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아직도 당신이 그립지만, 그래도 살아가고 있어.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고 있다. 영수는 사진을 쓰다듬는다. 미안해. 그동안 잘 해주지 못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지.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예전처럼 슬픈 눈물만은 아니다. 감사의 눈물이기도 하다. 함께한 시간에 대한. 영수는 사진첩을 덮고 창밖을 본다. 석양이 지고 있다. 아름다운 노을이다. 문득 생각이 난다. 공원 벤치에 가볼까? 영수는 공원으로 향한다. 예전에 노부부가 앉아있던 그 벤치. 벤치에 앉는다. 석양을 바라본다.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만은 않다. 영수는 생각한다. 젊었을 때는 몰랐다.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줄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게 될 줄은. 혼자 남겨질 줄은. 하지만 이제는 안다. 혼자라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걸. 여전히 살아갈 날들이 남아있다는 걸. 그날들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자신에게 달렸다는 걸. 바람이 분다. 시원하다. 새들이 지저긴다. 평화롭다. 영수는 눈을 감는다. 깊게 숨을 들이쉰다. 내일도 아침은 온다. 혼자 밥을 먹을 것이다. 여전히 서글플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목요일에는 경로당에 갈 것이다. 주말에는 아들이 올 것이다. 작은 행복들이 기다리고 있다. 혼자 밥 먹는 일. 젊었을 때는 몰랐다. 이렇게 서글픈 줄은. 하지만 이제는 안다. 혼자라도 괜찮다는 것도. 영수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본다.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다. 손을 잡고 있는 것 같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느껴진다. 여보, 나 잘하고 있죠? 영수는 마음속으로 묻는다.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다. 그래, 잘하고 있어요. 영수는 미소 짓는다. 이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내일을 위해, 남은 인생을 위해. 영수는 벤치에서 일어난다. 천천히 걷는다. 집으로.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을 본다. 혼자 밥 먹는 일. 여전히 서글프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혼자라도 살아간다. 하루하루를. 인생은 길다. 때로는 혼자가 된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 작은 행복들을 찾아가는 남은 인생의 시작. 영수는 집 현관문을 연다. 불을 켠다. 내일 아침에도 눈이 뜰 것이다. 혼자 밥을 먹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그렇게 살아간다.